보수 딴따라. 오늘은 MBC 드라마의 역사 왜곡이란 주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그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그 아이유랑 변우석이 출연한 드라마가 종영이 됐는데 또 뭐 역사 왜곡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들리길래 제가 얼핏 스쳐 지나간 생각이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계속 역사 왜곡이 종종 내가 소식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지난 과거 동안에 MBC 드라마 중에 역사 왜곡이 있었던 드라마를 한번 추려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검색한 내용들인데 그 각각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만 좀 추려가지고 제가 소개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송일국 씨가 이 드라마 주몽 역할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방영된 드라마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나라가 출발하는데 이제 궁중 암투에 집중한 나머지 부여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이제 폄훼를 하는 거죠. 막 한 나라의 눈치나 보는 나라로 만들고. 주몽의 건국 시기가 기원전 37년인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현도군, 진번, 임둔 같은 지역은 40년 전에 고조선 유민들의 항쟁에 의해서 이미 쫓겨난 상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도군 태수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동북 공정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해가지고 왜곡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황후 이제 하지원 나왔던 드라마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방영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전인 게 그 당시는 사실 솔직한 말로 내용 잘 모르고 그냥 하지원 좋아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 상에는 하지원이 고려 말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가지고 낯선 이국의 황실에서 자긍심을 지키며 운명적인 사랑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여인으로 나오죠. 굉장히 멋진 여인으로 나오는데 실제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원나라의 해종의 황비가 된 이후에 고려에 막 내정 간섭을 하고 악행을 저지른 인물로 나와요. 이거 완전 정반대지 않습니까? 악인을 선인으로 포장한 거죠. 심지어 거기 주진모가 이제 왕류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고려의 충혜왕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근데 드라마상에 있는 기왕후를 도와서 원나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남자로 나오는데 실제 이 인물은 충혜왕은 새어머니를 겁탈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폭군이에요. 실제에서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이완용을 무슨 애국자로 포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본 틀을 갖다가 어떻게 악인을 둘 다 선인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이거를 과연 모르고 이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이고 이거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과 연출과 그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료를 다 찾아서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거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러운, 결국은 어떤 이거를 악인을 선인으로 포장함에 있어서 이 원나라의 공유 이런 거 다 중국을 또 좋게 포장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수사반장 1958.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거 내용 보기 전에 감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8일. 소름이지 않습니까? 4.19부터 5.18까지네. 이거 누가 좋아하는 날입니까? 이 날이 4.19와 5.18이. 또 좌파들 또 공산 정권 개입한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우익만 나쁘다 했던 그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들이. 그러니까 내용을 보기도 전에 이미 보나 마나 우리 우익을 또 악마화 시켰겠구나, 공산당은 또 별로 나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았겠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6.25 전쟁에서 어린 학도병이 양민 학살에 동원되는 이제 장면을 이제 그리는데 그 4.3 항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랑 극한 상황에서 그 아군과 적군을 막 어떻게 일일이 다 분간해서, 그렇다 보니까 서로 학살이 비극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평하게 해석을 봐야 되는데 심지어 인민군이 종교인 1700명 학살했다는 조사도 나왔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그런 거 온데간데 없고
전혀 어떤 자료나 근거가 없는 학도병이 그렇게 양민 학살을 했다. 근거 없는 그런 건 이제 드라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드라마상에 남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척결되지 않은 친일파와 양민을 학살한 군 출신이 지배 계층이 되어가지고 온갖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나옵니다. 남한이. 그러니까 현대사가 그렇잖아요. 좌파가 보는 현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놈의 친일파와 매국 세력. 공산당은 막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 지배 계층을 형성해갖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좌파식 역사관. 그러니까 5.18 정신을 넣어서 이제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자, 좌파식으로 바꾸자. 그 개헌을 하려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선 세 개의 드라마는 동북공정이고 수사반장 7편은 비교적 근현대사죠. 근현대사는 또 공산당 찬양이에요. 중국 청나라 찬양. 그 이하의 시대 다 중국 찬양이고 이거는 또 공산당 이후의 중국 찬양. 그러니까 그놈의 중국은 친중은 아주 그냥 반일만 쳐 외치고 친중은 아주 그냥 온몸으로 친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드라마에서까지 그렇게 친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21세기 대군분이죠.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방영되었던 아이유와 변유석이 나왔던. 근데 뭐 내용을 떠나서 저는 뭐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 솔직히 조금 아이유가 나온다길래 좀 기대는 했어요. 뭐 어쨌든 뭐 좌이유 뭐 어쨌든 그래도 연기는 또 잘하긴 잘하니까. 왜냐면 이제 폭삭소가 수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게 약간 좀 발연기도 아닌 것이 그 뭡니까? 그 예전에 아이유 드라마 몇 개 했었잖아요. 거기선 제법 잘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유독 이 드라마에서는 좀 약간 옷이 안 어울리는 옷이어서 그런가 배역이 좀 그런가 하여튼 좀 이상하더라고. 썩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조선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조선이 아니라 그 뭐죠? 대한제국. 그래, 대한제국의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의상도 그렇고 좀 애매해. 아니 무슨 한복이면 한복이지 뭐 한복도 아니고 중국풍 의상도 아니고 저 뭐 소품도 그렇고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며칠 전에 논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들이 고증이 또 엉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변우석이 이안대군으로 나오거든요. 이안대군의 즉위식에서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이제 신하들이 천세를 외치죠. 이 천세를 외치는 거는 중국 황제 아래 속국,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 제후국 개념의 표현인 거예요. 만세라는 게 이제 만세까지 뭐 무병장수하사라는 그런 의미인데 천세는 뭡니까? 1000살까지 무병장수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등급이 한참 아래죠. 그렇고 이제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구류 면류관을 착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황제는 12면류관을 쓰고 왕제후는 이제 구류 면류관 이하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왕관처럼 면류관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막 구슬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12면류관은 이렇게 12개로 달려있고 구류는 이제 9개 달려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오개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독자적으로 이제 황제의 칭호를 쓴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정 자체도 현대 입헌 군주제에다가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분위기인데 난데없이 속국인 것처럼 막 천세를 외치고 면류관도 황제의 면류관 안 쓰고 12면류관 안 쓰고 구류 면류관을 쓰고 나오니까 속국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배경이 지금 안 맞잖아요, 매칭이. 그래서 최땡땡 그 역사 강사가 또 나와가지고 요때다 싶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 신랄하게 그런 소품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배우 뭐 몸값은 얼마인데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제대로 안 챙기고 그렇게 왜곡을 하냐 라고 맞는 말은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얄미웠던 게 아이고 인간아 근현대사를 그렇게 비판을 좀 해라. 온 나라가 지금 사법 입법이 다 나라가 다 망가지면서 공산화가 되는 건 입법부터 못하면서 왜 자기 밥그릇 걸려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해도 리스크가 없다 싶으니까 요때다 싶어갖고 또 맞는 말 하는 거야. 내 얼마나 얄밉던지. 어쨌든 그렇고 또 황당했던 거는 아니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었으면 사과를 누가 해야 돼요? 뜬금없이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부족했다고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게 무슨 사과인지. 아니 아이유가 이한대군입니까? 아니 사고를 하면 이거를 시나리오를 썼던 감독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소품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중에 부족함이 지식이 부족해갖고 그런 착오가 있었다라든지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겠다 뭐 고쳐서 다시 하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아무 상관없는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날에 나와가지고 인지도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아니 그래 적어도 배우가 사과를 해야겠다고 했으면은 본인이 이한대군을 맡았던 변우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내가 역할이라고 맡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맡다 보니까 이런 게 오류가 있었는 줄 모르고 했다. 다음부터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부를 하고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배역을 맡기 전에 충분히 그 사전 공부를 하고 임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지. 뭐 아이유가 무슨 사과를 해? 아이유가 뭘 그렇게 여기서 뭐 왜곡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아이유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좌이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좌파 연예인 이렇게 있겠죠. 명확하게 이제 그런 증거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막 좌파 연예인 막 이렇게 막 100%막 매도해서 미워할 수는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파 연예인들이 만약에 MBC, JTBC 막 이렇게 왜곡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출연을 막 거부하고 그러면 그것만 딱 거부가 될까요? 그렇게 소문이 또 안 좋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밥줄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MBC에서 하는 거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막 배우들한테 책임을 묻고 매도를 막 그렇게 100%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그런 바른 가치를 갖고 있냐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좀 옳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문화, 예술 이거 다 예술 아닙니까?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미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터지잖아요. 충분히 조심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말 맞다나 아까 최땡땡 그 강사 말 맞다나 배우 몸값이 얼마입니까? 아니 아이유랑 변우석 회당 출연료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돈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소품 면류관 그거 뭐 줄 2개 더 만드는데 무슨 뭐 구류에서 12 만드는데 뭐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듭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중국 자본을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애초에 저의 생각은. 그래서 이거 만들 때부터 차후에 이게 논란이 될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유 같은 대배우가 나와서 사과하면 또 무마될 거라는 생각을 또 했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 사과를 이따위로 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과할 마음이었으면 아이유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아이유는 그냥 배역을 맡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고 그 중국 이렇게 앞에 나왔던 드라마도 다 그렇지만 중국 자본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중국 자본은 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중국 반은 그런 동북공정에 참여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지. 참 드라마 이게 뭐라고. 그나마 어쨌든 그래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문제 제기라도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좀 사고 아닌 사고로 또 대충 뭉개고 또 넘어가고 이 다음에 나오는 드라마는 또 뭐 사극처럼 나오면 또 왜곡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또 계속 터진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익숙하게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아니 공산당 이전에 청나라 이전에 중국은 사실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때부터 옛날부터도 그놈의 사대주의는 하여튼 그놈의 조선인 마인드는 왜 그렇게 중국을 친중하죠? 한번 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5개 드라마가 일본한테 어떻게 나쁜 것을 해가지고 그걸 미워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중국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를 봤을 때 중국의 침략이 많습니까? 일본의 침략이 많습니까? 피해의 양을 따지더라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중국을 다 미화를 이렇게 시켜주네 알아서 돈 받고. 그러니 개자식들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세밀하게 못 보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마들 또 이런 걸로 또 하나씩 또 왜곡하네 또 미화하네 이런 덩어리를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팩트로 무장해서 좌파랑 싸울 때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조건 너네 뭐 왜곡했잖아. 그럼 또 구설은 뭐 왜곡했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거 아니라도 평소에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논리와 타당한 팩트로 맞섰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뭡니까? 좌파들은 뭐 논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감정이잖아요. 무슨 팩트나 사실 기반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 가끔씩 제 댓글에 유튜브 댓글로 막 좌파들 와가지고 택도 아닌 댓글 막 하다가 릴레이 하다가 근거 지 못 대거든. 계속 막 뻘소리 하다가 막 사라진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도배하는 사람들은 아예 차단시켜버리고요. 그래도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 나름대로의 논리라고라도 적으면 제가 계속 릴레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답글 달거든요. 계속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할 말 없거든. 뭐 말이 돼야 말을 하지. 뭐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뭐 헛소리 삐삐 하던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거 꼬라지 절대로 똥이 더러워서 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전한길 쌤은 뭐 그런 말 하던데 뭐 대장부는 뭐 뭐라더라 뭐 소인배와 싸우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한다던가. 나는 소심외형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조건 다 싸웁니다. 예, 그런 꼬라지 잘 못 보거든요. 좌파씨 할 말 있으면 들어와 댓글 달으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아니다 뭐 아니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 우파는 늘 이런 사실 기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역사도 조금 알고 늘 이제 깨어있고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 좌파에 싸워서 꼭 이 공산화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지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금 평상시에 깨어있고 열려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멸공입니다.